자, 이제 89번 갑니다. 다음 중 이제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일단 1번. 자,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취득자가 국가, 쉽게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는 다 비과세가 되겠죠. 두 번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에 귀속되거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죠. 다만 아까 앞에서 봤지만 요 귀속이나 기부 체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 세금은 추징당하게 되고요. 세 번째,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신탁재산 취득도 부과하지 않죠. 다만 이 신탁법상 이 등기, 이 신탁이 아닌 건 다 과세가 된다고 했었고, 네 번째, 이게 정답인데요.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부과하죠. 이 환매가 두 가지가 있죠.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환매가 매수자와 매도자가 쉽게 이제 개인 간 이렇게 개인 간 환매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법령상 환매인지인데 이게 개인 간에 환매되면 전부 다 과세가 돼요. 과세가 되고 법상 환매되면 이때는 전부 다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개인 간 환매인지 법령상 환매인지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매수자와 매도자니까 개인 간 환매 과세가 돼요. 5번. 자, 임시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축물은 부과하지 않죠. 다만 그 기간이 1년이 초과됐다. 기타 사치성 재산이었다. 이땐 전부 다 과세가 돼요. 반드시 1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축물에 한해서 비과세가 성립되게 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90번 가볼게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자, 틀린 것은 1번.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의 취득은 부과한다. 즉 외국 정부는 뭡니까? 상호주의죠. 상호주의에 입각하게 되고 세 번째, 자,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더 항상 이 신탁은 이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됐을 때 이때가 비과세 대상이 돼요. 하지만 이게 아닌 모든 신탁, 뭐 속된 말로 명의 신탁이었다든가 명의 신탁 혹은 둘째가 조합과 조합원, 이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이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해당돼요. 전부 다 과세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조합에 귀속되거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죠? 5번. 자, 임시행장 또 나오네요.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자, 얘도 부과하지 않죠. 다만 그 기간이 1년 초과되면 일단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 초과가 되지 않는 임시용에 한해서 비과세가 성립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서요. 자, 91번 해보시고 이제 92번 가볼게요. 자, 92번 부가세에 대한 건데, 자,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뭘 부과한다? 결국 지방교육세인데 이 취득세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죠. 자, 볼게요. 이제 취득세 부가세인데 자, 취득세가 있다고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 붙는 부가세가 두 개. 첫째는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가 있고 둘째는 감면되었을 때 붙는 부가세 두 가지가 있죠. 이때 이 감면되는 얘는 쉬워요. 얘는 무조건 감면받은 금액에 20%의 농어촌 특별세,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게 돼요. 뭐 이렇게 보면 끝나요. 근데 문제는 예죠.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인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붙냐면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또 뭐가 뭐냐면 지방교육세.
이렇게 두 가지가 붙는데 둘 다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야 돼요. 이때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붙냐? 얘는 이렇게 해요. 내가 취득한 그 취득가액에 곱하기 무조건 2%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산출 세액이 나오고 요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무려 10%가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인데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가 있고 둘째가 주택의 유상취득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일반적 취득은 어떻게 하냐? 얘는 취득가격 똑같아요. 이건 취득가격은 똑같고 곱하기 취득세 뭐 빼기 뭐 표준 세율 빼기 2%를 빼죠. 빼서 나온 금액, 그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20%를 쓰게 돼요. 자, 또 하나 이제 주택이 유상 취득되었다. 얘는 어떻게 해요? 취득 가격은 똑같죠? 자, 취득가액 곱하기 주택의 세율 곱하기 50%예요. 이렇게 해서 금액이 산출됩니다. 산출되고 이 산출된 이 금액에 대해서 20%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부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 계산 공식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93번 가볼게요. 다음 중 취득세와 양도,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째 1번. 세율 구조인데 이제 취득세는 비례세율만 있고요. 양도세는 두 가지예요.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함께 적용합니다. 두 번째, 조세 분류가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직접세이고 종가세, 양도세도 똑같아요. 보통세이고 직접세이고 종가세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자, 둘 다 신고 납부죠. 이제 둘 다 신고 납부고 이제 둘 다 신고 납부 안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될 거예요. 네 번째 물납인데 둘 다 물납은 안 돼요. 그래서 취득세도 물납이 없고 양도세도 물납 기능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 납세의무 성립식인데 취득세는 언제? 취득할 때 성립해요. 근데 조심할 게 양도세가 양도할 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과세 기간이 끝날 때지 절대 양도할 때 성립한다 아니에요.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돼야겠죠. 자, 이제 문제 94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할 때 거주자 갑의 취득세, 취득시기 및 납부할 세액은 대체 얼마인가? 일단 보니까 과세 물건이 나대지고요. 사실상 취득가액 1억 원이고 시가 변액 8천만 원이고 자, 취득 형태가 경매. 그럼 경매니까 일단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면 되겠죠. 1억으로 하면 되고 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10월 25일이고 등기한 날짜가 10월 20일. 그럼 일단 경매니까 취득한 날짜는 언제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면 되고 취득가액은 1억으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붙는 게 뭐냐면 취득 시기하고 납부할 세액. 일단 취득 시기 나왔어요. 10월 25일로 하면 되고 그럼 세액이 얼마냐? 자, 일단 취득한 땅이 나대지예요. 나대지고 경매는 일종의 유상 취득이에요. 그럼 나대지였고 취득한 금액이 1억이네. 1억이고 그럼 나대지가 유상 취득된 거니까 몇 퍼센트? 4%예요. 얼마입니까? 세금은 400만 원이겠네요. 400만 원. 그럼 결국은 10월 25일이 취득 시기가 되고 세금 얼마? 400만 원이 돼요. 400. 그래서 10월 25일이고 400만 원이 되게 돼요. 정답은 2번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다 해봤어요. 참 꽤 많은데요. 다 해봤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111쪽에 이제 등록면허세인데 이 등록면허세는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언급이 되어 있어서 문제 수도 보니까 뭐 3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금방 할 건데 이제 한 문제가 가끔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쭉쭉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등록분이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고 둘째는 면허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 등록분에 관련된 이 등기와 등록에 관련된 이 등록분에 관련된 내용만 하게 되지 면허분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1번 갑니다. 다음 자 등록면허세에 관련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거죠. 1번.
자, 등록분. 자, 등명세는요, 재산권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경우 그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까지 맞는데 시군구의 보통세이다가 아니고요. 도와 구의 보통세죠. 그래서 항상 등기 등록할 때 되는 세금이고 도와 구의 보통세가 돼요. 두 번째. 자, 등록분 등명세는요. 등기 등록 행위 그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며 재산권의 이전 과정에서 담세력을 포착한 유통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 등록분 등명세는요. 형식주의입니다. 대부분 세금은 다 사실주의인데 요 세금만큼은 형식주의입니다. 로서 등록 대상되는 권한의 정당성이나 합법성 여부를 묻지 않고요. 단지 외형적인 요건만 갖추면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수반되게 됩니다. 네 번째. 자, 등록분 등명세는요. 종가세 부분과 종량세 부분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참고로 대부분 종가세인데 일부 등기는 종량세를 갖고 있죠. 그것만 잠깐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건수에 의한 건수 등기가 대표적인 종량세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말소 등기. 이 말소 등기 같은 거는 이제 건수에 대해서 부과하고 얼마씩 건당 6,000원씩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결국 세율도 차등비례세율도 있고 정액세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5번. 자, 등록분 등명세는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 및 납부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등명세 추징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명시적인 신고 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취득세와 차이가 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원칙이 취득세는 언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인데 얘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없어요. 물론 추징되는 경우는 똑같아요. 추징되는 경우는 취득세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가 되고 이 등면허세도 똑같아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이건 똑같지만 원칙만 놓고 따지면 취득세하고 등면허세가 똑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이 되겠죠. 2번 갑니다. 근데 목소리가 이럴 때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참 좋은데. 근데 그 지난주에요. 제가 머리를 털라고 난생 처음으로 성형외과에 갔는데 머리를 털라고 처음 가봤어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성형외과를 갔어요. 전에 TV도 나왔다는데 뭐 랩미인인가 뭔가 나왔다는데 갔는데 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이제 칸막이가 다 쳐 있고 이제 들어갔어요. 가서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저는 그렇게 견적이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좀 얼굴을 좀 고쳐볼까 했더니 일단 얼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코, 입, 팔자주름 이렇게 있고 눈썹, 머리. 근데 일단 고치려고 한 게 요 눈 밑에 눈 언저리죠. 여기를 좀 고치려고 갔더니 여기만 해갖고 안 된다. 위도 해야 된다.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여기 견적이 300만 원. 그 다음에 팔자주름을 이제 바꾸려고 이거 바꾸고 턱도 이렇게 V라인으로 이렇게 깎으려고 했더니 말하는 게 낫지. 다음은 한 2천만 원 든대요. 다 뜯어 고치는데 참 세상에. 고쳐갖고 원 부기형을 드리겠다고. 어쨌든 고치기는 했어요. 여기만. 그래서 아마 합격하고 나면 제 얼굴을 아마 알아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기만. 근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되게 잘생겼던데 지금보다. 실제 되게 한 10년은 젊어 보여요. 10년은. 이게 지난번에 그 아저씨라는 말 때문에 원빈은 아저씨라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대체 넌 뭐야 인마 했더니 나 옆집 아저씨. 근데 저는 옆집 아저씨가 되게 싫던데요. 하여간 어쨌든 아저씨라는 단어가 싫어갖고 이제 그 머리도 바꿨잖아요. 머리도 지금. 요것만 바꿨어도 한 5년 젊어 보이는데
여기다 저거까지 바꿔보려면 10년? 10년이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전국에 줄쭉 쓸 겁니다. 아마. 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2번. 자, 지방세법상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첫째. 자, 지상권을요. 무상승계 취득에서 설정하는 경우 이 등록에 대한 등면허세를 부과한다. A. 이건 아니야. 왜냐면 이제 설정 등기도 마찬가지고 말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유상 설정 이건 무상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상권을 내가 무상 승계한다, 뭐 무상 사용한다, 뭐 어쨌든 간에 등록하는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유상 무상 관계없이 일단 설정하면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자, 국가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선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항상 국가자 붙는 건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등록, 면허세 똑같아요. 전부 다 비과세합니다. 자, 세 번째, 그 옆에 틀리는 것도 있네요. 자,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 등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의 등기 등록은 과세하지 않죠. 이게 뭡니까? 상호주의에 의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하면 과세하고 비과세하면 똑같이 비과세합니다. 네 번째,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뢰 채권확보자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할 때 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갑에게 있다. 요건 이제 민법상 뭐예요? 민법상 채권자 대위 등기죠. 그래서 이 채권자 대위 등기가 되게 되면 등기 신청은 누가 합니까? 신청은 채권자가 하고 대신에 납부는 누가 합니까? 납부는 채무자가 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누가 하고 채권자, 납부는 그 채무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어지고요. 자, 5번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에 대해서는 등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역시 묘지인데 참고로 얘기할게요. 자, 묘지인데 이 묘지가 취득세는 과세. 이 등록 면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묘지가 취득세 과세, 등면세는 비과세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지요. 자, 3번 갑니다.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혹은 등록은요. 등록면허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 광업권이나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과세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취득을 원인으로 한 건 전부 다 취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면허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광업권, 어업권만큼은 취득에 따른 등록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등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이며 직접세이며 보통세인 직접 지방세이다. 그렇죠. 세 번째. 재산권에 한해서 취득, 이전하는 상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잘못된 게 지금 두 군데예요. 이 등면허세는요 재산권에 한해서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해서 부과하고요. 또 설정이나 변경에 대해서 부과하지 취득과 이전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재산권과 기타 권리에 대해서 부과하고 그 다음에 취득과 이전이 아니고 설정이나 변경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 등록에 대한 등면허세는요 등기 등록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부과하는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사실주의인데 이 등록 면허세만큼만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또 있네 5번. 자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면허세 과세 표준 항상 원칙이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에요. 이것도 취득세하고 비교한다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등록은 전부 다 등록 당시의 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4번 갑니다. 자,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자, 등록분. 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종류에 따라서 상이한데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원칙이 신고가액이고 저당권은 채권 금액이고 합병은 건수에 의하죠. 굳이 얘기하면 이런 거죠. 첫째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이 세 개는 전부 다 부동산 가액이에요. 부동산 가액.
둘째, 가압류.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 가처분. 경매 신청. 얘는 전부 다 채권 금액에 의합니다. 채권 금액에 의하고. 셋째, 합병, 말소, 지목 변경인데 이런 거는 전부 다 건수에서 과세, 건수에서 해서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 건수 이렇게 등등에 해서 각각 과세가 성립되게 돼요. 자, 두 번째 2번인데 2번은 조심해야 돼요.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는, 즉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 기간에 납부만 한 겁니다. 하면 이땐 신고하고 납부된 것을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은 얘는 등록 면허세만 갖는 특성이에요. 절대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 기간에 납부했다. 어떻게 신고 납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는 있다 없다.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자, 등록분 등록면허세 세율 구조는요, 차등비례 세율도 있고 정액 세율도 존재합니다. 넷째, 자, 도지사는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게요. 이 4번이요. 부동산 등기에 한해서만 가감되지 법인 등기는 절대 가감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등기 안에서만 가감되지 절대 법인 등기 등록은 절대로 가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절대 가감할 수 없어요. 5번. 자, 동일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의 주소 변경 등기 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몇 건을 봐요? 2건이에요. 이 건수에 의한 등기는요, 이 건수에 의한 등기인데 이 건수는 항상 신청의 건수가 아니고 물건의 건수예요. 물건의 건수. 그래서 너 물건이 몇 개냐 해서 물건의 건수를 갖고 따지지 절대 신청의 건수가 아닙니다. 물건의 건수에서 따지게 돼요.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한해서만 가감 조정됩니다. 자, 이제 5번 가볼게요. 다음은 자, 등록분 등록 면허세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지 1번. 자, 보통세이고 행위세이고 일종의 수수료적 성격이 돼서 한번 납부되면 절대 환급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에 대해서 공부에 등록할 때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행정의 등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세가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 등록에 대한 이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이 형식 요건만 갖추면 과세의 요건이 충족되는 형식주의적 조세입니다. 네 번째, 자, 등록에 대한 이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한다. 이건 재산세에 있는 거지. 이 등록면허세는 이제 최저세액제가 있어요. 최저세액제라고 해서 그 세액이 얼마입니까? 6,000원 미만이라고 해도 최소한 얼마? 최소한 이제 6,000원만큼 최소한 6,000원만큼은 과세한다. 최소한 6,000원만큼은 과세하겠다. 이런 최저세액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자, 어떻게 답이죠? 5번.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종가세, 종량세 두 가지가 모두 다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6번 갑니다. 자, 갑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을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때 저당권 설정에 따른 납세 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냐? 일단 답은 은행이죠. 왜냐하면 이 납세 의무자가, 자, 납세 의무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납세 의무자인데 일단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이제 등록하는 자, 쉽게 이제 등록하는 자, 이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 등기가 있는데 첫째는 소유권 등기다. 그게
소유권 등기면 누가 내냐? 이 소유권자. 해당 이 소유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하지만 얘가 자 소유권 이외의 등기였다라고 하면 이땐 둘로 구분돼요. 설정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로 구분하죠. 이게 자 설정된다면 이땐 무슨 권자 무슨 권자가 되고 말소하게 되면 무슨 설정자가 돼요. 그래서 설정하면 권자, 말소하면 설정자예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전세권 등기였다. 전세권이고 전세권 설정한다. 그럼 얘가 납세자가 돼요.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거 말소한다면 전세권 설정자가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하나 더 그게 저당권이었다. 얼마 바꾸면 돼요.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가 납세 의무가 있고 말소한다. 그럼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그럼 결국은 설정은 전부 다 상대방 그 타인이야 타인. 상대방 그 상대방이 전부 다 하게 되고 말소는 전부 다 누가 합니까? 말소는 전부 다 본인. 아니면 그 해당 소유자. 그래서 본인이나 해당 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지금 봐요. 갑이 은행에서 1,000만 원 융자를 받아요. 그럼 누가 하냐? 은행에서 설정하겠죠, 그죠? 그럼 그 은행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째로 갈게요. 자, 다음은 이 등명언어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거. 첫째, 자, 채권자 대위 등기로 인해서 실행된 보존 등기에 대한 납세에 대한 채무자다. 아까 있죠. 그래서 채권자 보존 등기는요. 등기 신청 누가 합니까? 채권자가요. 납부 누가 하고요? 채무자가 하고. 두 번째, 자, 2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를 시행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명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자이다. 그렇죠. 세 번째, 납세의무자는요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외관상 권리자죠. 그 중에서 진정한 자가 아니고 외적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네 번째, 과세 기준을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서 등기 신청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맞긴 맞는데 과세 기준을 현재가 아니고 등기 등록일 현재죠. 그래서 왜 취득세는 전부 다 취득일 현재, 등록은 전부 다 등록일 현재, 재산세가 6월 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얘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고 또 어떻게 외관상 혹은 형식상 소유자고요. 그 자가 등기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자, 면허분 납세 의무자는요 면허를 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8번 갑니다. 다음 중 자 등록에 대한 이 등록세 납세 의무자로 오른 건 뭐냐? 1번 가압류하면 채무자 아니요 채권자지 압류를 무슨 채무자가요. 2번 지역권은 승역지 소유자 아니에요 요역지 소유자. 세 번째 전세권은 누구? 전세권자. 4번 지상권 누구?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답 4번이네요. 5번 소유권 유상 이전 누굽니까? 매도자 아니 매수자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자, 9번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부동산을 등록할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 표준액이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소유권 가등기 정은 부동산 가액인데 이 부동산 가액은 원칙이 신고가액이에요. 신고가액. 단 그 예외가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 다음에 그 특례가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그럼 이 사실상 취득가액은 취득세가 똑같아요. 국수공판 잔금 똑같은데 다만 이게 있어요. 얘는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조심할 게 이건데 자산재평가나 혹은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그래서 자산재평가나 이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변동이 되면 변동되면 어떤 금액이 한다? 변경된 금액을 가지고 해요. 변경된 금액에 의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경되면 변경된, 변동된 금액이에요. 두 번째, 변경 등기, 말소 등기를 할 경우는 종가세를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변경이나 말소는 전부 다 건수에 대해서 해서 변경이나 말소는 전부 다 건수에 대해서 부과하게 돼 있죠. 자, 세 번째, 자, 채권의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할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거로 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자,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할 때 그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돼요. 근데 지금같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혹은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이 돼요. 같은 말로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 최고액에 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해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 가격을 토지나 건물 가격 비율로 나누어서 안분합니다. 이런 건 됐고요. 자, 5번 답인데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보존 등기할 경우 등록 당시 자산재 평가세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방금 얘기했지만 그게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금액이 바뀌게 되면 항상 어떤 금액이 변경된 금액, 변동된 이 변경된 금액, 이 금액에 의하지 절대 변경 전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금액이 바뀌면 항상 변경된 금액에 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5번이죠.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가볼게요. 다음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분 등록 면허세의 과세 표준에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첫째, 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기, 지상권 설정, 지역권 이전, 가압류 설정 시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 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부동산 가액이다. 틀렸어요. 소유권은 부동산 가액 맞아요. 지상권도 부동산 가액 맞아요. 근데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이 돼야죠. 그 다음에 가압류는 채권 금액이 돼야 됩니다. 그거 답이네. 두 번째, 자,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때 등기, 등록 당시 등기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이 원칙이에요. 셋째, 자,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 등기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에 의하죠. 네 번째, 법인장부상 입증된 취득의 경우 등기 등록 당시 자산가액과 취득 시에 사실상 취득가액이 달라지면 무슨 가액이요? 변경된 가액에서 항상 취득세는 취득 당시요. 등록은 전부 다 등록 당시에 의해야 됩니다.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말소 등기 혹은 지목 변경 등기, 토지의 합병 등기, 건축물 구주 변경 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변경 등기 등은요, 매 한 건으로 과세해서 건당을 무조건 건당 6,000원씩 부과해요. 그래서 건당 6,000원씩 부과. 아까 했었는데 이렇게 정답이 1번이겠죠. 자, 11번 갑니다. 자, 등록분 등록면허세에서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이거지 이거.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 쓰는 거는 취득세가 똑같다니까요. 국가, 소입, 공매, 판결문, 그 다음 법인 장부, 그 다음에 검증, 개인이 입증, 개인이 입증된 뭐 100분의 90 이상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는 취득세는 6개인데 7개요. 얘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 요까지 취득세고 개인이 입증된 취득도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7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는 사실상 취득가이고 다만 이 판결문 중에서 늘상 제외하는 거 있죠. 4가지. 화해 또 뭐 있어요? 포기, 인락, 자백. 이건 절대 포함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화포인자에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은 늘상 제외. 이건 다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자, 답은 나왔죠. 3번이에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은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12번째로 가볼게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런 거 나오면 참 짜증나요. 첫 번째 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수매로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경우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항상 등록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맞죠? 두 번째, 자, 등록 당시에 자산재 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에 의하죠. 그죠? 항상 변경되면 바뀐 금액이 돼요. 세 번째, 자,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할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 혹은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같은 말로 보면 채권 최고액에 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지상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이나 가등기 할 때는 모두 다 부동산 가액을 갖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네요. 정답은 다 맞네. 그죠? 5번 4개. 자, 13번으로 갈게요. 자,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건 어떤 거냐? 세 가지예요. 부동산 가액은 항상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세 개에서 이건 항상 부동산 가액.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항상 부동산 가액에 입각합니다. 1번 답. 자, 14번 가볼게요. 자,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은 전세 금액이다. 그렇죠. 두 번째, 부동산 경매 신청은 채권 금액이다. 이게 맞네요. 세 번째, 부동산 저당권 말소 등기는 한 건입니다. 그렇네요. 네 번째, 가등기는 채권 금액 아니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전부 다 부동산 가액에 의하게 되죠. 4번 답. 5번. 자, 지역권입니다. 근데 이게 5번도 이제 솔직히 지역권도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액인데 법전상 표현 방법이요. 지역권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요역지 가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어떻게 요역지 가액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요역지 가액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15번 갈게요. 자, 지방세법상 등록분, 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등록 당시 가액이 원칙이에요. 두 번째, 자,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그렇죠. 세 번째, 자, 공매 방법에 의한 토지의 취득의 경우 그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한다. 아니야. 항상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은 항상 무슨 가액?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에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입각합니다. 4번. 자, 채권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할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 혹은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즉 같은 말로 봐요. 채권 최고액에 의하게 됩니다. 5번. 자, 감가상각세로 인해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때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해서 입증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항상 변경된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에 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분 등록 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 뭐냐? 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세율은 1000분의 8이다. 맞죠? 둘째, 소유권 이외의 물건인 전세권 설정 1000분의 2입니다. 셋째, 임차권 설정은 월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지 거기다 보증금 어쩌고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월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지 보증금 같은 거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월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가 돼야 돼요. 네 번째,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가 되죠. 5번, 가등기도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가 돼요. 다 맞죠. 근데 3번에 임차권만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가 되지 보증금 같은 걸 뭐 환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가 돼야 합니다. 정답 3번. 자, 17번도 가볼게요. 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째, 자,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시 그 부동산의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각자의 지분가액,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과세한다 이거죠. 두 번째, 자,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 표준을 정할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또 나왔네. 있으면 그 금액인데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 혹은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이에요. 같은 말로 뭡니까? 채권 최고액에 의하게 되겠죠. 세 번째, 자,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는요 부동산 가액의 0.2% 아니지
저당권은 채권 등기니까 채권 금액의 0.2%는 1000분의 2가 돼야죠. 0.2나 1000분의 2로 이야기가 돼야 돼요. 0.2%는 1000분의 2로 해야 됩니다. 4번 법인 등기들은요.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한다. 이게 뭐예요? 최저세액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액이 6,000원 미만이어도 최소한 그만큼은 걷는다 이거죠. 5번 자 부동산 등기의 등면세율은요. 편세율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등기만 가감되지 절대 부동산 등기가 아닌 기타 등기는 절대로 가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요. 3번이고 자 18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등록분 등면세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건데 이 등록면세도 중과가 있어요. 취득세처럼 중과가 있는데 다만 몇 퍼센트는 제껴두고 얘는 그냥 3배 중과입니다. 3배 중과. 그냥 3배 중과 대상이 됩니다. 3배 중과. 그 언제냐? 이때 대도시에서 and 법인이 등기하는 경우에요. 어디서? 대도시에서 누가 등기해요? 법인이 등기하는 경우 이때 3배 중과인데 이때 대도시가 어디냐?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에서 이런 지역인데요. 자 이제 법인이야. 이때 법인은 항상 얘기했지만 모든 법인이에요. 모든 법인. 그게 영리법인이건 그게 비영리건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전부 다 중과가 돼요. 두 번째 그 법인이요. 법인의 본점이 됐건 혹은 주사무소가 됐건 지점이 됐건 분사무소가 됐건 모두 다 중과돼요. 셋째, 그 법인이 설립하는 등기가 됐건 그게 전입하는 등기가 됐건 다 중과합니다. 또 설립이나 전입 후 5년 내에 자본금이 증가했다. 이것도 중과세요. 대신에 항상 얘기했지만 비도시형 업종이어야 돼요. 비도시형 업종일 때 중과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요건이 갖춰져야 비과세 되고 하지만 이렇게 돼 3배 중과입니다. 3배 중과가 되고 다만 3배 중과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언제냐면 반대의 경우 첫째 도시형 업종이다. 이땐 중과하네요. 도시형 업종. 그 다음에 둘째 5년 지났다. 5년이 경과되었다. 하나 더 그게 산업단지였다. 이러면 이때는 절대 중과세 하지 않게 돼서 도시형 업종이다. 5년 경과되었다. 산업단지다. 이때는 중과세를 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럼 1번 자 법인 등기 3배 중과 대상되는 법인은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다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법인 등기는 3배 중과를 합니다. 세 번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했어요. 또 전입 후 5년 내에 자본금이 증가할 때 역시 이때도 중과가 되죠. 네 번째,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설립 후 휴면법인 인수한 후 5년 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 포함됩니다.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도 3배 중과합니다. 그렇죠. 5번 대도시 내 법인 등기는 산업단지나 도시형 법인 등 일체의 모든 법인이 중과한다. 그건 아니에요. 항상 일단 산업단지는 제외. 아까 산업단지 제외해야죠. 그 다음에 항상 비도시형 업종, 비도시형 회사만 중과하지 절대 도시형 회사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었네요. 자, 19번부터도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